안녕하세요. 저는 STB 삼랑대학 교육법사 유종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와 함께 날씨까지 이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생활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개벽문화 한마당 일부 주제인 지구촌 세계는 지금이란 주제로 최근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주요 시사 내용들을 다양한 현장 영상 자료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며칠 전 남아공에서 대규모 그 폭동이 일어나면서 공권력이 무너진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의료 문제에 머물지 않고 이 사회 문화적으로 이 갈등과 불안이 그 정치, 경제, 종교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현대 자본주의 문명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 지금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 명예를 목적으로 이 살아온 이들에게 건강, 생명, 공존, 특히 생존의 문제에 대해 큰 각성을 주었는데요. 사실 얼마 전 코로나 변이 등으로 인하여 매일 수십만 명이 시신으로 쏟아지는 인도 상황을 보면서 그 인간의 존엄에 대한 참 무참히 추락되는 그런 모습에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백신이 공급이 되어지면서 이 사태가 잠잠해지고 풀어지는 면도 있어서 좀 큰 희망과 기대를 가져보기도 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 최고 5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잠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공동묘지에선 요즘 밤낮 없이 매장 작업이 진행됩니다. 모두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 하루 1,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돛자리 일손마저 부족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는 의료진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부터 180여 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백신을 우선적으로 맞은 의료진의 죽음이라 충격이 더 큽니다. 환자는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참지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 6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한 1일 확진자 수는 최근 하루 5만 4천 명, 세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최근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또다시 전 세계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100개국 이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WHO 사무총장은 델타 변이가 계속해서 진화와 변이를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세계 지배 변종이 될 수 있으며 코로나가 앞으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또 인도에서 콜레라까지 이렇게 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차를 몰고 터널을 달리면 출구만 밝게 보이고 주변은 컴컴해지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심하면 상황 판단과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일종의 시각장애,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나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느라 즉 스스로 이 정한 좁은 시야에 자신을 가두는 바람에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그르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증산도에 도조되시는 상제님께서는 천하대세를 아는 자에게 살 기운이 있고 천하대세에 어두운 자는 죽을 기운밖에 없다고 하시며 오직 대세에 눈을 떠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대세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목을 제시해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 참동학 증산도의 개벽문화, 가을개벽 진리 한 소식인데요. 지금은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지구촌의 문제를 자연과 문명의 질서 틀이 바뀌는 새롭게 전환한다는, 판이 바뀐다는, 새롭게 열린다는 이 개벽이라는 총체적인 인식에서 인간 삶을
인간 삶의 모든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 3대 개벽이 하나로 어우러져 선우를 알 수 없이 일체가 되어 전염병 대란으로 한꺼번에 밀려온다고 하시며, 이 3대 개벽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모든 변화의 문제를 천지 변화의 틀에서 그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문명의 모든 위기 문제, 지금 모든 변화의 중심 주제는 이 기후 변화인 환경재앙, 생태계 파괴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6번째 대멸종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전보다도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 유럽에 100년 만에,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1000년 만에 이 폭우가 내려서 지금 수백 명이 희생이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올해 들어 지진이나 특히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게 발발을 하면서 수만 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암이 이 드론을 집어삼킨 것이 참 인상적인데요. 저 수년 전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이 동물이나 조류, 어류 등이 이 의문의 떼죽음을 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최근 이 장마와 이 폭염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이 폭염이 미국과 캐나다, 특히 북유럽 등 북반구 일대에 벌어지면서 수백 명이 더위로 숨지고 조개, 갈매기 등 많은 떼죽음이 있었는데요. 잠시 영상, 아주 극단적인 이 폭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폭염과 함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이 빙하가 녹아 사라지면서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또 구체적인 가상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으로 대규모 방벽과 이 제방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면이 이제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도 이런 가상 시나리오까지 나올 정도면 참 남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 환경 재앙의 몇 가지 그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 재난과 이 병난 대란과의 인과관계 문제입니다. 2003년 이후 빙하 속에서 얼어있던 이 고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탄저병이 발생해서 그 술록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작년에는 이 티베트 고원에서 1만 5천 년 전에 그 고대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 본래는 개별적인 자연재해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일정 시점에 이르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경제 용어로 이제 자본주의 끝에서 터져나오는 이 금융위기, 몰락을 상징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물이 99도까지는 열을 가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끓기 시작하면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듯이 이 모든 사물에는 임계점이 존재합니다.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폭발적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세를 미리 간파하고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문화의 원형을 밝혀주는 이 환단곡이 태백일사 중 환국봉기를 보면요, 1만 년 전 한국 사람들의 그 삶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자성어로 무비유한, 유비무한입니다. 작금의 시기에 우리가 새겨야 할 명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대비할 때 우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신의 이 지구촌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이 대세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있었는데요. 잠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共产党万岁！中国人民也绝不允许任何外来势力欺负、压迫、奴役我们。谁妄想这样干，必将在14多亿中国人民用血肉铸成的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请党放心，强国有我；请党放心，强国有我。 예, 7만 명이 모였는데 마스크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오래전부터 이 미중 관계를 설명하는 유행어입니다. 이 투키디데스는 약 2400년 전에 그 지배국이었던 이 스파르타와 신흥국이었던 아테네 간의 그 펠로포네스 전쟁을 보면서 신흥 부상국에 대한 이 지배국의 불안감, 그런 걸로 인해 양국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서 나온 말인데요. 미국과 이 지금 중국은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아주 갈등을 빚고 있어 참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중국의 역사 문화 왜곡의 실상인데요. 뭐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한복, 김치, 태권도, 아리랑 등 우리 문화를 중국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이 고발 방송이 나간 뒤로 전 국민들의 아주 공분을 샀는데요. 사실 이거는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본래 2015년 3월 이 중국의 왕웨이가 주창한 중화문명 전파공정의 내용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데요. 중화문명 관련 100권 시리즈의 총서를 내고 다큐멘터리 총 100부작, 그리고 초중고 교재를 새로 제작을 하고 만화영화, 동화책, 애니메이션, 또 기금을 설치를 2016년까지 각종 준비를 거쳐 5년 계획으로 각 목표를 모든 기관이 연합해 최종 달성하는 것을 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다 마무리되고 끝나는 시점인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이 미국과 일본의 이 연합전선을 참 잘 유지하는 게 너무나도 이 미중 관계에서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한사랑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일 역사 문제 관련 주제로 이 토론을 진행한 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남창희 교수님의 말씀을 잠시 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돼서 한일 관계가 복구가 안 된다면 어쩌면 중국이 시작한 대만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5년 내 10년 내 그 대만 전쟁이 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국제정치학의 상식으로 통합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전쟁이 났을 때 여기에서 들어온 미군 세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불질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대만 불똥이 한반도로 건너와서 불이 나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위험한 어떤 수정주의적인 역사 공정도 있지만 이런 행동을 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한미일 협력인데 그중에서 요체는 지금 마비되어 있는 한일 관계. 근데 이것이 마비되어 있는 이유가 일본 회의 같은 수정주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협력을 해야 되는데 수출 규제 사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그와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땔감을 누가 제공하고 있냐에 대해서 이덕일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뭐냐? 우리 국내 학계가 일본의 일본 회의 세력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임나는 가해라고 하는 사다리와 증거문제를 놔줌으로써. 일본 내부에서 스스로 정리했는데 한국 내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해주니까 사다리를 놓아주니까 다시 그런 대한반도 우월주의 의식이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자, 우리는 이런 역사 문화 이 전쟁 속에서 과연 어떤 대응과 대비를 해나가야 할까요? 중국에서 100주년 행사를 한 7월 1일 다음 날 개최된 유엔 무역 개발회의에서 개도국 그룹에 속한 이 대한민국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을 하였는데요. 이 회의가 설립된 이래 한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36년 남북 전쟁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왔죠. 그래서 세계 이 12의 경제 규모, G7 정상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 이제 위상도 높아졌고 이제는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을 부여받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은 이 경제력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적으로도 세계 속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한류의 열풍이 있는데요. 자,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한국 대중문화 신드롬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싸이의 강남스타일. 코믹하면서 중독성 있는 말춤과 경쾌한 멜로디는 국경과 언어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낯선 문화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일 뿐이란 시각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게 확산되기 시작한 K-팝 열풍 속에 나타난 BTS는 좀 달랐습니다. 빌보드가 선정한 2020년 최고 팝스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1, 2위 석권, 엄청난 수의 전 세계 팬클럽 아미까지, 그래서 21세기 비틀즈라고까지 불렸습니다. 대중문화의 또 다른 축인 영화에서도 한국 문화의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흥행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작년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 영어가 아닌 한국어 영화로 비영어권 최초의 작품상까지 수상하며 세계 영화계에서의 영향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실제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던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 수지는 작년 처음으로 1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류 동호회에 가입한 사람 수는 98개 나라 1억 47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윤여정 씨의 오스카 연기상 수상으로 한국 문화가 세계인들이 즐기는 보편적인 문화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속에 이 한국의 이 대중문화의 그 위력과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BTS는 댄스밥 기반의 이 신나고 아주 경쾌한 분위기인 이 버터곡을 7주 연속 이 빌보드 1위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7월에 이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Permission to Dance, 신곡 발표 52시간 만에 1억을 돌파했는데요. 이 Permission to Dance, 그러니까 춤추는데 허락은 필요 없다. 이건 팬데믹이 종식돼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춤추는 날을 향한 그런 댄스로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이 안무와 특히 이 수화를 활용한 퍼포먼스로 아주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BTS 노래는 대부분 가사가 희망과 이 조화, 평화, 이런 힐링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요.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BTS 열풍과 함께 세계 속에서 한국 전통 문화의 위상과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우리의 이 전통 소재인 호미, 갓이 이 대중문화를 통해 뜻밖의 이 한류를 이끌고 있는데, 이 방탄소년단의 이 멤버 그 RM이 랩으로 이 호미를 언급을 해서요. 호미는 또 뭐 친구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세계 최대 온라인 상점인 이 아마존에서 원예용품 톱 10에 올랐고요. 내달 그 속편 공개를 앞둔 넷플릭스 이 드라마 킹덤은 조선시대에 갓 열풍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듯 이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부하려는 이 글로벌 브랜드들도 늘고 있는데요. 잠시 한 사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5월 춘풍 화초 몹시 살랑 봄바람 못 잊어요. 웰컴 가오 웰컴 가오 웰컴 가오 가십시다 웰컴 가오 가오 본단 말이 반가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올해 창사 100주년을 맞은 이 이탈리아 럭셔리 명품 브랜드 다 아시죠? 이 구찌가 서울 이태원에 구찌 가옥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방금 시청한 영상은 그 구찌가 그 범 내려온다로 한국 홍보 영상 6억 뷰 이상을 달성한 이 국악그룹 이날치와 그다음에 한국 전통 문양인 이 색동이 트레이드 마크인 현대무용 전문 그 앰비규어 댄스 컴퍼니가 함께한 그 홍보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이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 문화에 애정을 갖고 아주 섬세하고 깊이 있게 아주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의 전통 오방색을 활용해 한국적인 느낌과 젊고 발랄한 이 구찌의 느낌을 동시에 잘 풀어냈는데요. 사실 지금 농사를 뭐 주업을 하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해외에서 이 호미, 갓, 색동 옷에 눈독을 들인 걸 보니까 이 세계에서 우리 한국 전통 문화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 아주 전국적으로 열풍을 이 트로트가 불었는데요. 해외까지 인기인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한류도 동남아, 유럽을 넘어 중남미까지 번졌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28명의 10대 팬들은 트로트 가수 조정민을 만나자 매우 기뻐합니다. 조정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풍습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개문화를 너무 사랑합니다. 지난 8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조정민의 버스킹 무대에 오른 푸에르토리코 팬들은 3개월 넘게 열심히 연습한 조정민의 히트곡 레디큐를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자, 한국의 역사와 종교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지금 1단계 이 대중문화의 한류를 거쳐서 2단계 이 생활문화 한류를 넘어서 이 3단계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우리의 그 사상, 이념, 이 종교문화까지 전파하는 바로 이 정신문화의 한류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해 봄에 동경대전 번역서 이 2권을 출판한 이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이 지구상에 동학 이상의 심오한 사상이 없다면서 신구약 경전은 이 동경대전에 비교할 안 된다. 동학은 바로 이 코리안의 비전인 동시에 전 인류의 소망이며 희망이다. 모든 종교를 뛰어넘고 이 상식과 과학의 궁극을 포용하는 선포다면서 이 인터뷰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원래 이 김용옥 교수는 20대에 동경대전을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50년간 이 서구 철학과 종교, 동양 사상 등을 이렇게 섭렵을 하다가 우리의 이제 본래 역사를 접하면서 동학 속에 담긴 이 심오한 사상과 위대성에 이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일권 제목이 나는 코리안이다 이 제목처럼 한국인의 이 정체성,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동학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한국인은 이 상고사와 근대사를 보는 두 눈을 상실했다. 그래서 상고 역사의 근원이 부정당하고 근대 역사의 이 위대한 선언인 동학의 개벽 사상도 동시에 왜곡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민족은 일제 때 이 800만이 학살을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역사 문화도 말살당했습니다. 이후 동학의 이 300만 그리고 독립운동의 아주 산실이었던 이 보천교 700만 구도자들의 그런 꿈과 이상 그거를 제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한류 열풍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의 정통맥과 인류 문화의 열매인 이 신교와 영성 문화 이 핵심을 바르게 깨달아야겠습니다. 유엔에서 오랜 기간 봉사를 하면서 국제 이 시민의식과 배려 등을 아주 실천해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0년 전 글로벌 이 리더십 특강에서 리더의 덕목으로 머리는 하늘에 두되 두 발은 땅을 굳게 딛고 있어야 한다 강조하였습니다. 머리는 높은 꿈과 이상을 갖고 두 발은 현실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주 모든 리더들에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에 조금 덧붙여서 이 현실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바로 이 땅, 내가 나고 자란 바로 이 땅, 내 조국의 한국의 뿌리 역사와 사상, 문화의 원형을 먼저 바르게 알고서 개인의 이 꿈과 이상을 갖고 찾고 세계화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교육을 정리하면서 작금의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관련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In South Korea, one of the reasons for the succes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s a greater sense of community and of social cohesion.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할 시기라고 봐요. I saw the wild animals in the city center on TV, and I think that we became so focused on human life that we simply forgot that we share this planet with animals as well. If we look up, right now I'm seeing blue skies and clouds and decrease in pollution. So if anything positive from this tragedy came about, I mean, maybe that's it. Face à une pandémie, la réponse ne peut être que altruiste, puisque c'est en protégeant les autres qu'on se protège soi-même. Societies tha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contributions that everyone makes, and that we recognize the sense in which we depend on one another. And from that, I think, can come a greater sense of the common good. That's my hope.
예, 영상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우리 한국의 이 공동체 의식과 이 사회적인 결속력,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의 이런 성찰, 그리고 많은 세계 학자들이 얘기한 이타적인 마음, 뭐 서로 헌신을 인정하는 어떤 공공의 선, 결국 핵심은 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바로 본래 모습이고, 우리의 본래 모습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홍익인간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이 위대한 이념이 21세기 전 세계에 아주 지도적인 보편적인 가치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산도의 도조 되시는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국활계 남조선, 지구촌 모든 나라를 살릴 법방, 활방이 남쪽 조선에 있다. 또 뭐 세계 대운이 조선으로 몰아 들어오니 만에 하나 때를 놓치지 마라. 안우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 콩할 만한 나라에 전 세계가 매이게 된다 하셨습니다. 아주 한민족에게 주어진 인류에 대한 이 사명과 목적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큰 희망과 비전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동학의 꿈을 완성하는 참동학 증산도에서 전하는 바로 인류의 이 새 문명 이야기, 가을 개벽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은 이 모죽이 있는데요. 씨를 뿌린 후에 4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어느 날 손가락만한 죽순이 돋아나다가 갑자기 하루에 80cm씩 쑥쑥 자라가지고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긴 세월 동안 자라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의문을 가진 학자들이 땅을 파봤더니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 땅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죽이 보여주는 이치는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 민족의 그런 여정에서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이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끈기, 기다림의 아주 값어치를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꽃은 핀 곳에서 열매를 맺듯이 인류 역사의 이 장을 열었고 문화의 꽃을 피워온 대한민국의 이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순간을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 환단곡이 단군세기에 나오는 이 고조선 11세 도예당군께서 선포한 연표문, 이 9,000년 역사 민족의 아주 신교 문화 헌장과도 같은 것인데요. 연표, 마음속에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하는 큰 뜻을 드러낸 글입니다. 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아주 진리적인 정의가 잘 정리되어 있는 명문인데요. 이 연표문 중에 천지의 우리 열매, 이 주인인 인간의 도는 무엇인가? 이는 이지능 위대, 인간은 지혜와 능력으로 위대하다. 천지보다도 크다. 한없이 크다. 기도야 태권, 이 택, 바로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유의지. 과연 내가 바른 길로, 이 진리의 길로 갈 것인가?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이 천지의 도를 선택하여 원만한 존재가 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사야 협일. 인간이 언제나 주장하고 소중하게 열어야 하는 가치는 협일입니다. 바로 이 하나가 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천지의 이 뜻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됩니다.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지구촌의 미래입니다. 좀 더 긍지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합니다. 다음 2부에서 살펴보는 이 작금의 팬데믹 상황의 본질, 그리고 지구촌 인류 문명의 이 미래에 대한 한 소식을 통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1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